초등 질문의 힘 두 번째 소개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방송에서 말씀 못 드렸던 3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3장에서 6장까지는 실전 가능한 질문 방법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자, 3장에서는 그림책 질문법을 소개를 했고요. 4장에서는 고전 문학을 이용해서 질문하는 방법, 5장에서는 비문학을 통해서 아이에게 질문하는 방법, 6장에서는 예술작품으로 질문하는 방법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3장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3장, 관찰하고 상상하고 표현하기 좋은 그림책 질문법. 아이와 그림책을 읽을 때 사실 가장 많은 질문이 오고 가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부모의 마음이 가장 순수할 때죠. 네. 사실 이 시기가 아이와 부모에게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질문과 소통, 그리고 표현의 기회가 가장 많이 주어지는 시기일 뿐 아니라 질문으로 생각하기의 습관을 잘 만들어줄 수 있는 첫 단추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림책을 읽는 연령의 아이를 두셨다면 이 부분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아이에게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이 시기에 아이들이 많이 보는 책들을 위주로 예를 들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세요. 자, 소제목을 볼까요?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 관찰력 키우는 질문. 자, 여기서는 도감이나 지도책 등 스토리는 없지만 그림과 정보가 담긴 책으로 아이의 관찰력을 키워주는 질문 방법들을 소개했어요. 보통 정보 위주의 그림책은 질문할 게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도감으로 아들의 취학전 시절을 질문과 대화로 매일 저녁을 가득 채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분에는 그 질문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지도 보는 걸 좋아하거나 맵 형식의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는 아이, 혹은 저희 아들처럼 도감에 빠져 있는 아이라면 이 부분에서 제시하는 질문 방법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한계를 뛰어넘는 상상력 키우는 질문. 그림책을 토대로 아이의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질문 방법들을 소개했는데요. 아무 질문이나 한다고 아이의 상상력이 키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책을 읽을 때는 분명히 책 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아이만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리도록 해야 합니다. 상상하기 질문은 질문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상상하게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6가지의 방법의 상상력 키워주기 질문 방법들을 소개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마음껏 표현하게 이끄는 질문. 그림책 질문으로 아이의 머릿속에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가득 찼다면 이제 꺼낼 차례입니다. 그런데 막상 꺼내려고 하면 아이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서 두서없이 표현하거나 생각을 다 잘라먹고 단편적인 생각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머릿속에 많은 이야기를 갖고 있지만 그걸 잘 표현하지 못했던 아이라면 이 부분의 질문 방법들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바로 적용 가능한 질문들이 100개도 넘게 실려 있으니 어렵지 않겠죠? 기존의 질문 방법들을 잠시 멈추시고 책 속의 질문들을 그대로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답하는지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공감하고 비교하고 성찰하는 고전 문학 질문법. 고전 문학은 보다 깊은 사고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질문 도구예요. 복합적인 사고를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만큼 아이의 사고력은 커지겠죠. 소제목을 보시면 타인의 행동과 감정을 이해하도록 이끄는 질문, 과거와 현재를 들여다보게 하는 질문,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게 하는 질문. 고전 문학은 그림책이랑 다르게 읽기 좋아하는 아이랑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나뉘는 것 같아요. 사실 고전은 지금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에 재미를 붙이지 못하는 거겠죠?
고전 읽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아이, 또 고전 읽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그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아이라면 이 부분의 질문 방법들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부모님들 또한 고전이 아이의 사고력을 키워주는 데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선뜻 어떤 질문을 해줘야 될지 잘 몰라서 아예 질문을 안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고전에서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질문해야 아이가 고전의 재미를 느끼고 또 그 가치를 느끼고 그 안에서 자신의 생각을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질문 방법들을 소개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의 수준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할 수 있는 방법, 고학년부터 꼭 나오는 성장소설로 질문을 할 수 있는 방법, 책에 쓰여졌던 시대, 그리고 지금 아이가 사는 시대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질문 방법 등 디테일한 질문 방법들이 가득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아이에게 질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5장. 탐구하고 비판하고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비문학 질문법. 비문학은 세상의 모습을 담은 책이죠. 바로 우리가 살아왔던 그리고 살고 있는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비문학을 통해서 아이가 세상에 대해 올바른 시각을 갖게 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선 좋은 질문이 필수겠죠? 자, 호기심을 자극하고 탐구하게 이끄는 질문. 아무리 좋은 비문학이라고 해도 아이가 읽어야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비문학에 관심이 없는 아이를 둔 부모님께 도움이 되는 질문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아이에게 세상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게 하려면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지, 또 아이의 넓은 시각을 갖게 하는 일상 속 질문 방법, 또 책의 목차만으로도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팁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비판적으로 생각하게 이끄는 질문. 아이들은 보통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해요. 그러니까 학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정보를 어떤 기준에 맞게 평가해 볼 기회가 없어요.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이가 정보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평가해 볼 수 있는 질문 방법들을 소개했어요. 아이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거나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거나 늘 익숙한 생각만 한다면 이 파트의 내용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질문. 변화의 시작은 발견입니다. 어딘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발견해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거랑 같은 의미인데요. 아이가 자신의 일상에서 문제를 발견했다면 질문과 생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 부분에서는 문제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질문, 그 원인을 찾게 하는 질문,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하는 다양한 질문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6장. 감상하고 표현하고 숨은 생각을 키우는 예술작품 질문법. 아이들이랑 박물관이나 미술관 자주 가시죠? 꼭 어디를 가지 않아도 이제는 예술작품들을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아이가 보는 역사책에는 다양한 회화나 건축 등 예술작품들이 많이 실려 있고 아이들한테 인기 있는 신화책에도 다양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이 많이 수록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술작품이 아이의 사고력을 키워줄 수 있다는 건 모르셨죠? 대부분 예술작품은 작품이 가진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잖아요. 이건 이런 내용이다. 이 그림은 누가 그렸다. 그런 것처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술작품이야말로 아이만의 생각, 그리고 아이만의 표현을 이끌어주는데 엄청 도움을 주는 도구입니다. 예술작품에 깃든 시대성을 읽게 하는 질문. 여기서는 예술작품을 통해서 그 시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이 훈련이 잘 되면 아이가 역사책을 읽거나 고전을 읽을 때 매우 도움이 돼요. 작가의 숨은 생각을 새롭게 표현하는 질문.
작품은 그 작품을 만든 작가의 생각을 보이는 걸로 표현한 거예요. 책은 글로 생각을 표현한 거라면 예술 작품들은 이미지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예술 작품을 보면서 마치 책을 읽을 때처럼 작가의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예술 작품을 매개로 작가의 생각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질문 방법들을 소개했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예술성을 키우는 질문. 우리 아이도 작가들처럼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술 작품을 만들기까지의 작가들의 생각 과정을 아이도 경험하게 해주면 되거든요. 바로 질문으로 말이죠. 이 파트에서는 사물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질문 방법, 또 아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하는 재미있고 유쾌한 질문 방법들을 소개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책의 간략한 소개만 했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소요가 되네요. 제가 3장에서 6장까지 이 책에 담은 질문들 수를 대략 세어보니 500개가 넘더라고요. 참 많기도 하네요. 네. 하루에 하나씩만 질문해도 1년이 넘게 써먹으실 수 있는 질문들이니 이제 알기만 하는 질문 방법 말고 아이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질문 방법으로 아이가 가진 잠재력을 한껏 키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